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다들 평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뵈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여기 오시는 게 걸음이 참 무거우실 텐데 참 이곳에 오셔서 눈을 탁 감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의 평화가 잔잔히 스며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주제가 잠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제와 함께 동일하게 주무실까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원체 얌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용하게 깨우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이 무엇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정말 잠이 보약인지 여러분이 인터루킨, 인터페론, 각종 사이토케인을 촉진시켜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일본이나 독일에서 면역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사실 그런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되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인터루킨, 인터페론 아주 쑥쑥 올릴 수 있는 그 성분이 바로 여기 불면증 해결사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때 여러분들에게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짱이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돼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주무실 때 내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잠이 보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작은 미등, 스탠드 등이라든가 작은 미등, 화장실 다닐 때 넘어질까봐 혹은 밤새도록 아파서 뒹굴뒹굴 하다가 넘어지다가 쿵 하고 부딪힐까봐 작은 미등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교수님하고요. 또 아무도 없으세요? 정 여사님하고 또 순종이하고 밤새 별 해는 밤 하니까 왔다 갔다 하시느라. 자, 그 외에는 미등을 안 켜놓고 주무세요? 요거 힌트 보신 거 아니고? 자, 여기 보니까 밤에 전등을 켜놓은 채 잠을 잘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의 발생률이 낮아진다고요? 참 빛이 있으니까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한번 이 미등이 우리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 이런 미등을 끄고 자야 하냐면 어두운 곳에 자야 하는 이유는 밤에 햇빛이나 이런 빛에 노출이 되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일컬어지는 멜라토닌의 생산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슉슉슉슉 상승하는데 얼마나 상승하냐면 7배나 상승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유 교수님과 정 여사님은 밤에 작은 미당이라도 끄고 주무셔야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 게다가 통증을 유발하는 기전이 멜라토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미등을 꺼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밤에 야간 작업을 하거나 간호사들, 왜 저희 꼭 유방암 하는 분들이 오시면요, 간호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비율적으로 20년 동안 보니까 이유가 바로 데이, 나이트 이렇게 이 야간 근무, 그게 상당히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일컬어지는 멜라토닌은 무엇일까? 밤에 빛이 없을 때 우리 뇌 안에 완두콩만한 요만한 크기의 송과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미노산 트립토판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에 햇빛을 보면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안정 호르몬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분비가 되면서 편안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잠을 자도록 유도해주는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이 생산되는 것은 가시광선을 통해서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이것이 위장으로 가서 멜라토닌이 다량 분비가 되는데요. 자,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가시광선을 통해서 망막상 하부 경로를 이렇게 따라서 상경부 신경절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뇌의 송가선에 여기 딱 보니까 콩알만한 크기죠? 여기서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요 멜라토닌은요, 희한한 양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잘 녹고 지용성이기도 하고 물에도 잘 녹는 수용성이기도 해서 멜라토닌은 각종 세포막이나 세포질이나 또는 요 신경에 쉽게 침투하면서 우리 인체 몸 어느 곳에든 도달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멜라토닌 수치가 언제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수면 중에 잠잠히 주무실 때, 요때 멜라토닌 수치를 쑥 올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치료제를 아주 듬뿍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맘마 먹고 나면 특별히 하늘마을에 점심에 다들 과식하시죠? 그래서 점심 드시고 나면 어때요? 식사 후에 멜라토닌 굉장히 많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면 계속 식곤증처럼 노곤하고 졸음이 오시죠? 물론 과식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위에 있는 그 소화기관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니까 과로해서 주무시기도 하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립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멜라토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항종양작용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 에일린 린치 박사님은 이 멜라토닌의 성격에 대해서 양친매성, 다시 말하면 엠피파일러설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은 물에도 녹고 비극성 용매인 기름에 지방에도 녹는 친화적인 양친매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물을 흡수하거나 이렇게 석션하듯이 빨아들이거나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능력, 요런 멜라토닌의 양친매성 성격과 함께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을 다 잡아먹어서 항산화 작용을 올려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 헤비메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데 멜라토닌이 굉장한 작용을 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암이 생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우리 몸의 세포 환경을 안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 여러분 산화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활성산소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의 균형이 깨진, 활성산소의 항상성이 깨진 상태에 생기는 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인데 우리 몸 환경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애가 누구다?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뭐 어디서 사 드시면 되죠? 호르몬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 잘 자면 돼요? 잠이 보약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멜라토닌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항암 작용을 하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렇게 강력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분비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멜라토닌의 이 양친매서 작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린치 박사는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몸에서 이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손상을 75% 이상 파괴시키는데 멜라토닌이 바로 이런 활성산소를 다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활성산소의 청소부가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게다가 멜라토닌은 비타민C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경쟁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 좀 쉽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죠?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독소가 산화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쟁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청소자이고 게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억제하는 호르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이 젊어지고 싶으시면요,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예. 가장 좋은 성형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항노화 작용에 탁월하고, 게다가 항종양 작용에 탁월한 역할을 하는데, 린치 박사는 멜라토닌은 성장을 강력히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이 사이토케인 시스템이 바로 면역력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하는 사이토케인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 마크로파지, 대식세포에서 확 잡아채서 세포 독성 활동을 억제해주는 일을
그래서 암이 진행되는 것을 방어해 주는 일을 주된 역할로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죠. 이 박사님들 논문에서 발췌했다 보니까 조금 표현은 어렵습니다. 한 번만 더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이 K 윈지크 박사님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멜라토닌의 세포 독성 효과를 지적하면서 튜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종양 생물학의 Possible Involvement of the Nuclear RGR, ROR, Alpha Receptor in the Anti-Tumor Action of Melatonin on Murin Colon 35 Cancer이라고 하는 제목도 무지 길어요. 그죠? 제목도 무지 긴데 사실 이 윈지크 박사님의 튜머 바이올로지, 종양 생물학에 있는 요 논문의 제목에 답이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뮤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용쥐 아시죠? 실험용쥐, 쭉지 몰모트 같은 그런 실험용쥐의 콜론 38 캔서이라는 대장암 38암의 쥐에 대장 38암에 있어서 멜라토닌의 엔티튜머 액션은 뭐냐면 항종양작용. 멜라토닌이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실험용 쥐에게 어떤 쥐냐면 대장 38암에 걸린 실험용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했더니 엔티튜머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멜라토닌이 항종양작용을 하는데 어떤 성분이 그러냐면 멜라토닌에 있는 핵, 뉴클리어, RGR, ROR, 알파 리셉터, 알파 수용체 다 어려워요. 이거 이름 다 모르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멜라토닌의 실험용 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멜라토닌이 항종양작용에 그 핵 성분이 관여하는가 관여하지 않는가를 보았더니 멜라토닌이 지배적으로 항종양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멜라토닌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계속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 많은 박사들의 논문을 인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거꾸로 갑니다. 왜 요새 남자 3명, 여자 1명이 거의 암에 노출될 만큼 현대인들이 이런 난치성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냐면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 중요한데요. 그것에 비롯되지만 수면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강남 스타일들은 다 무슨 스타일이에요? 야행성 스타일입니다. 그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웨이크업이 아침 몇 시예요? 점심? 아점들을 많이 드시죠? 요새 아점. 아점이 뭔지 아세요? 하늘말처럼 그냥 6시면 일어나셔서 막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아점. 일찍 점심 12시나 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아점 드시는 거.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돼야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무진장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박사들의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한테도 좀 어려워요. 자, 리소니 박사팀도 마찬가지로 1989년에 European Journal of Cancer and Clinical Oncology에서 이것도 좀 어렵죠. 암과 또 임상 종양학의 유럽의 학술지라는 그런 학술지에 리소니 박사팀이 결론이 뭐냐면 멜라토닌이 무엇을 증가시킨다? 여러분들의 암세포를 억제하고 통증세포를 억제하는 면역력을 쑥쑥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뭐가? 잠을 잘 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니 데이비 이 브라스크 박사도 2004년 미국 암연구협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멜라토닌이 무슨 세포를 잠재우더라 민진아? 아이고 쑥쑥쑥쑥 민진이의 유방암 좀 제발 가져가거라. 누가? 멜라토닌이. 예. 그래서 멜라토닌이 유방암 세포를 쿨쿨 잠재워서 유방암이 성장하는 것을 몇 프로나 지연시키더라? 그래서 우리 민전이 잘 때 불 꾹 꺼놓고 밤에 잠이 안 와도 여러분들이 미등을 다 끄셔야 됩니다. 적어도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멜라토닌이 최고로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잠이 오든 안 오든 가만히 누워서 잠잠히 잠을 청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 멜라토닌이 종양 성장을 70%나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어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무시도록 불을 끄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은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 지방은 유방암을 또 자극하기도 하는데 멜라토닌은 리놀렌산과 반대작용을 해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블라스크 박사가 뉴스 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방암을 흥분시키는 메커니즘이 뭐에 의해서 잠자게 만들더라? 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가 있는데 멜라토닌이 유방암을 흥분시키는 메커니즘을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시죠? 사모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 자기 싫어서 그러나? 그죠? 그래서 오늘 잠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밤에 작용하는 이 멜라토닌은 인체 유방암에 관계 있는 항암 시그널입니다. 유방암은 90%가 이러한 신호의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블라스크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실험용 쥐에게 유방암 세포를 가진 연구용 쥐에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빛을 후라시브로 계속 비춰줘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유방암 종양세포를 가진 쥐에게 빛을 계속 비춰줬더니 종양이 커졌는데 얼마나 커졌더라? 7배나 커지더라. 자, 정 여사님 오늘 순종이하고 별을 하는 밤 하더라도 불을 끄고 주무셔야 될까요? 켜고 주무셔야 될까요? 끄고 주무셔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자, 그런데 빛을 계속 비추면 종양이 약 7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또 엄청난 양의 리놀렌산을 흡수하기 때문에 종양이 억제가 되는데 낮에는 여기 보시니까 암세포가 wake up 하고 깨웁니다. 뭐가요? 멜라토닌이. 근데 리놀렌산이 암 성장을 자극해서 낮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전을 겪게 되지만 밤에는 암세포가 잠을 자요. 쿨쿨 잠을 재워요. 뭐가? 멜라토닌이 불을 꺼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작은 미등이라도 켜놓으면 암세포가 억제되게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낮과 같은 조건이 없어지도록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무조건 미등을 끄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한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7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멜라토닌이 인간의 각종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발표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룰라 앤 모레큘러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포 분자 생명 과학지에서 RM 세인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라토닌이 종양세포를 무엇하도록? 없애도록, 죽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세포독이다. 여기 보니까 세포 자멸사가 뭔지 아시죠? 병들고 망가진 암세포들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얘네들은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억제할 수 없는 무엇을 일으키더라?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이 되는 게 무슨 세포예요? 암세포인데 멜라토닌은 이게 죽을 수 있도록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아주 촉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암세포가 죽을 수 있도록 세포 자멸사 명령을 아주 효과적으로 내리는 애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멜라토닌을 또 이렇게 호르몬 제제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소니 박사님은 또 멜라토닌이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합니다. 신생혈관이 뭔지 아시죠? 예, 신생혈관이 뭡니까? 이 답이 다 여기 있는데 신생혈관이 뭘까요? 예, 종양이 생기는 혈관이죠. 예, 종양의 통로인데 이 멜라토닌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 그 평안한 잠, 그 잠이 지금 시간에는 주무시지 마시고요.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해? 조금 있다가 지금은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야간 조명과 백혈병. 요새 젊은 친구들의 백혈병이 참 많이 걸려서 옵니다.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기들 이렇게 계단에서 내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쿵 하고 떨어질까봐 꼭 옆에다 스탠드를 켜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백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야간 조명에 노출돼서 성장기를 보내는 아이들에 관한 암 연구에서 백혈병이 점차로 증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밤에 미등을 켜주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첫 번째 국제 청소년 백혈병 회의에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밤의 조명. 밤의 조명이 뭔지 아시죠? 하늘마을도 이 바깥에 밤에 조명을 좀 꺼야 할까요? 근데 밖에 야간등은 좀 끄기가 그래서
게다가 야간 교대 작업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간호사들 나이트 근무하고 이러는 것들. 야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사실 목숨 내놓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생체 시계, 24시간 생체 주기 리듬을 혼란시켜서 유방암이나 직장암을 유발하는데 밤의 조명이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은 밤에 미등을 켜놓고 주무신다던가 이런 습관을 좀 자제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게다가 요새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되면 암이 걸려서 와요. 이유도 모른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TV와 비디오 게임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백혈병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실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미쳐요? 애인 때문에 미쳐요? 예? 게임.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미쳐요? 밤새 잠 안 자고 게임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윈! 이겼다고 난리 났죠? 청소년들이 밤까지 게임을 게임 중독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러한 야간 조명은 멜라토닌의 생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DNA에 손상을 주는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고 인터넷 중독이고 비디오 중독이고 야동 중독이고 얼마 전에 이 시끄러운 사건이 있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이거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중독증. 여러분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벗어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아무도 모르시네. 자,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TV나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이 시간 비율과 백혈병과 여러 가지 난치병의 증가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문 잠가놓고 맨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거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육신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영적인 건강, 멘탈 사인이 붕괴되면 바이탈 사인도 같이 붕괴되는 거 아시죠? 주무시지들 마세요. 제가 오늘 잠 강의한다고 자꾸 주무시면 어떡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일반 직장 여성인들에 비해서 야간 교대 작업을 하는 여성들, 예를 들면 간호사들, 죄송합니다. 자,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몇 프로가 높더라? 50%가 높더라. 밤에 잘 때 자지 않으니까 바이오 리듬이 다 깨져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니까 유방암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남캘리포니아 콜롬비아의 논 베테랑스 어페어스 메디컬 센터에 있는 윌리엄 그루시키 박사님은 하버드 간호사들에 관한 연구에서 에바스 체르너 햄머가 이름도 너무 어려워 이번에 햄머가 발견한 여기 보시면 야간 교대 작업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엄청나게 급격히 발전하더라. 무슨 작업이요? 밤에 잠 안 자고 일하는 게. 그 미국에 가면요 한국 분들은 24시간 뭐 서클K나 뭐 세븐일레븐 이거 거의 다 한국 분들이 하신대요. 밤에 잠 안 자고 돈 잘 벌기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잘 버는데 암은 최고로 많이 걸려. 왜 그래요? 밤에 잠 안 자고 일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시 되면 주무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5시 되니까 슈퍼고 백화점이고 시장이고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다 손잡고 공원에 가요.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영화에서 쿵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손잡고 한쪽에서는 부채춤 막 추고 한쪽에서는 막 돌리면서 호신술하고 한쪽에서는 막 체조하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이 잃어버린 그 문화. 한국은 막 24시간 죄다 다 어디가 있냐면 찜질방에 가고 게임하고 막 지지지지지 난리 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 문화를 조금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되니까 가족들끼리 다 손 붙잡고 운동하고 산보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좋아 보였는데요. 여기 션 해머와 그의 하버드 동료 수잔 이 한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균 이상의 멜라토닌 수치를 가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낮다. 멜라토닌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이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럼 쉽게 다시 말해볼게요. 멜라토닌은 무슨 호르몬이에요? 치유 호르몬. 맞습니다. 그런데 더 가깝게. 잠 잘 자게 하는 수면 호르몬. 그러면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수치가 높으면 종양이 빨리 억제되고 병이 안 걸리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하면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자야 된다는 거. 나도 잘 자고 싶은데. 그죠? 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만약에 멜라토닌이 밤에 만들어진다면
참 이거 참. 멜라토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습니다. 자, 1998년 그 패스팅하고 오스터런드 박사님의 연구에 보면 높은 멜라토닌 수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시각장애인들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암 발생률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서 따라서 암이 발병률이 낮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4시간 생체 바이오리듬이 여러 단계에서 종양을 억제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4시간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다시 말하면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암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이 잘 사이클을 교란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생체 리듬의 중재자이기도 하고, 또 인체 생체 시계를 잘 조절해서 면역력이 가장 안정되게 최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자, 우리 멜라토닌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이제 멜라토닌이 가장 떨어지냐면 새벽 4시 반쯤에 떨어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높은 시간이 9시부터 분비 시작되는 게 9시부터 2시, 3시까지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 시계가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 샌안토니오의 텍사스 대학의 건강과학센터 신경내분비학자 러셀 제이 레이터 박사님은 멜라토닌 생성을 잠을 자는 것만이 관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둠입니다. 이거 사이언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좀 어렵죠? 이게 뭐야 생뚱맞게. 그래, 멜라토닌 생성은 잠을 자는 게 관건이 아니다. 문제는 어둠이다.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면,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이 알츠하이머 뭔지 아시죠? 예, 기억력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저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예,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많죠?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예, 지금 이 알츠하이머, 이런 증세. 자, 최근 연구에 뇌 척수액의 멜라토닌 수치는 연령대가 비슷한 일반 사람들에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낮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 뇌 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이 높다, 낮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생체 리듬이 교란된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 만약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알츠하이머 증세도 노인성 치매나 이런 증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도움이 됩니다.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멜라토닌 보충제를 드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 나이 되면 갱년기 장애가 오면서 열이 푹푹 올라오면서 뚜껑 자주 열리시고 막 히스테리컬해지고, 사춘기보다 더 심한 사춘기를 겪는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얼굴이 막 붉은기가 올라오고, 이런 갱년기 증세 때문에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멜라토닌 보충제를 드신다면 잠자기 30분 전이나 1시간 사이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오늘 이제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음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 마늘은 얼마나 돼요? 멜라토닌 함량이? 135 정도 되고, 새송이버섯은 150, 치커리는 156, 브로콜리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애들이 주로 그러네요. 자, 샐러리가 몇이에요? 장로님, 우리 꼭 샐러리 심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체리 될까요? 안 될까요? 와, 샐러리가 982도 어마어마한데 체리가 몇 배예요? 여기 체리 될까요, 장모님? 우리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체리는 아주 따뜻한 지역에서 아마 잘 될 거예요. 와, 체리의 항산화 작용이 대단한데 멜라토닌 함량이 무려 몇 배? 7배라는 것입니다. 아우, 제가 목숨 걸고 우리 하는 분들 체리 구해다 드려야겠네. 자, 체리는 멜라토닌의 좋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운 멜라토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 있는 콩알만한 크기의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호르몬이라는 사실. 게다가 멜라토닌은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프리 레디컬 유리기라고 하는 자유기,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빨리 늙지 않고 아주 면역력이 쑥쑥 돼서 건강해질 수 있고,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항암 작용에도 굉장히 작용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멜라토닌의 효능을 한마디로 종양을 물리치는 면역세포를 생산해줘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를 늦춰주는 일을 하는 게 누구더라? 멜라토닌이더라. 그리고 멜라토닌은 노화의 주 원인인, 왜 빨리 늙냐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떨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 스트레스. 예, 뚜껑 자주 열리시는 분들은 빨리 늙고, 또 예,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아주 활성산소 나오라고 고사 지내는 거죠. 예, 예. 그럴 때 이 프리레디컬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리레디컬이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밤에 잠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암을 예방하고 암이 재발이나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고, 또 면역세포가 올라가도록 도와주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우리가 빨리 늙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그럼 이런 멜라토닌은 언제 분비가 되는가? 자, 여기 보시니까 멜라토닌 이 사인 한번 보세요. 자, 8시에서 지금 몇 시입니까? 보니까 9시부터 멜라토닌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언제, 여기 딱 보니까 정점을 찍은 게 몇 시예요, 여러분? 새벽 3시 되니까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되니까 쭉 떨어져요? 7시 반 되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완전히 다운돼 버리죠. 그러면서 wake up, wake up, wake up. 그래서 우리 새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멜라토닌 쓱 물러가고 누가 이제 와요? 예? 콜티졸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를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멜라토닌이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시키게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왕성하게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 밤에 잠을 잘 때 나오기도 하지만, 낮에 햇빛을 보고 운동을 15분만 햇빛을 쬐어도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햇빛을 충분히 쬐어서 이렇게 산에 왔다 갔다 하시면 벌써 1시간 이상은 운동하시면서 햇빛을 쬐이시죠. 그게 밤에 무엇으로 바뀌어요? 수면 호르몬인, 면역 호르몬인, 항암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화 시기를 늦추시려면 여기 보니까 몇 시예요? 요거 좀 늦다. 9시면 주무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의 삼고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콜레스테롤을 얘가 쫙쫙 흡착해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혈압 높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혈압 쑥 올라가죠. 예. 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상고병을 예방하는데도 이 밤에 잘 주무시는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의 박사팀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낮은 여성이 높은 여성에 비해서 무슨 형?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몇 배가 증가하더라? 2배가 증가하더라. 결국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쑥 떨어져서 당뇨병도, 혈압도, 고지혈증도, 각종 암병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 잘 주무시려면 스트레스가 있는 거 자꾸 게스트아웃 버리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멜라토닌의 이제 호르몬 변화를 좀 보니까, 야, 정말 그때가 좋았더라. 언제가? 좋을 때다, 우리 민지지. 맨날 어른들이 그러시죠. 예. 자, 이게 보니까 10살, 10대, 20대, 와, 멜라토닌 분비가 얼마나 돼요? 140까지 올라가. 자, 30대가 되니까 뚝 떨어지면서 몇이 돼요? 예, 요때 되니까 80 정도니까 민진이가 조금씩 늙기 시작하네. 민진이의 노화 시기입니다. 40대가 되면 얼마큼 떨어져요? 예, 30으로 뚝 떨어지고, 50대에 있는 우리 영감, 우리 할배와 여러분들과 저는, 자, 이제 멜라토닌이 얼마나 분비가 돼요? 쑥쑥쑥쑥 줄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교수님, 멜라토닌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무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니까 불면증에 의해서 이게 멜라토닌 감소해서 수면 부족이나 노화 속도만 늦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리듬을 동기화시켜서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깜빡깜빡하고 냉장고에 핸드폰 집어넣고 찾으러 다니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옆에 고양이가 있는데 눌러서 이렇게 지식사 시키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얘기했는데 주무시고 계시네 누군지. 예.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이런 특정 질병 발병에도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멜라토닌의 항산화 기능을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각종 질병에 관여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리액션, 막 피부가 간지럽고 여러 가지 아토피 질환이 오는 것도 밤에 잠 잘 못 자면 밤새도록 긁어대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서 이러한 병들이 걸리고, 또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치매나 파킨슨 같은 그 뇌에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기는 이런 파킨슨씨 질환도 오게 되고, 또 이제 혈관이 잘 굳는 동맥경화도 오고, 또 소화작용도 잘 안 되니까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나 각종 위장질의 질환도 걸리게 되고, 제2형 당뇨병의 멜라토닌이 부족할 때 오는 특별한 증세고, 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그리고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자꾸 늙어요. 그죠? 예, 이런 질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또 신체와 피부 독소 정화작용 등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정말 보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요새 이제 글루타치온이 면역력을 무진장 높인다고, 특별히 어떤 항산화 물질보다 아주 강력하게 약 5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비타민 A보다 항산화 기능이 1000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에 요새 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글루타치온을 이제 영양소로 이렇게 추출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항산화 비타민 E보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는데 멜라토닌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왜 밤에 자꾸 통증이 심한가?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에 죽겠어요. 예, 그래서 밤에 우리 정 여사님처럼 별을 헤매이는 밤, 순정이와 함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1시간에 돼도 잠이 안 오고 2시가 돼도 아프고 침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정이와 산책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도 얘가 범인입니다. 누가?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서. 멜라토닌은 특별히 우리 사무장님이 지금 이제 오십견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우리 몸의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이 바로 요 염증성 사이토케인 분비를 자극시키는데, 요게 바로 이 사이토케인, 염증성 사이토케인이 밤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에는 모르다가 밤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뼈나 척추까지 전이 되신 분들이 밤에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매일 죽었다가 매일 부활하시는 분들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 분들이야. 예.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는 내 자아가 일어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까지 경험하시면 정말 짱인데.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역시 밤이 되면 통증 강도가 쫙 올라가서 이 낮에 활동한 척추나 무릎 관절의 피로가 잘 때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낮에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앉았다 일어났다 씨 심었다가 뭐 갈았다가 비닐로 씌웠다가 밤만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주물러 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 서글퍼라, 애노가 언제 오냐 막 이러면서 이러실지 모르는데, 이게 왜 이런다고요? 멜라토닌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 사무장님처럼 이 오십견통 때문에 그냥 맨날 그냥 절절매는데 이게 노화 사인입니다. 아유, 아직 젊었는데 벌써 노화가 진행돼요. 노화가 진행되고 어깨 관절을 둘러싼 이 관절낭 주머니에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 염증 주변에 붓기와 통증이 있고 근육이 딱딱하게 섬유화돼서 어깨가 굳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십견들 다 경험해 보셨죠? 특별히 이제 오십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책 보시면 상태가 더 심해져요. 자, 그런데 이 오십견이요, 밤에 통증이 무진장 심해서 우리 사무장님이 그때 막 죽을 똥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십견인의 통증의 이유가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십견 통증을 없애는 방법, 자, 사무장님 따라하세요. 잠자기 전에, 사무장님 따라하세요. 따뜻한 물 샤워. 내가 맨날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이거는 해. 뜨거운 숯찜질 한다, 안 한다? 숯찜질로 어깨 관절을 최대한 풀어놓으면 밤에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깨 운동을 자꾸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고 또 스트레칭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컴퓨터하고 맨날 씨름하느라 하실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밤에 찜질이라도 좀 하셔야 오십견이 완화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저기가 다 뻑뻑하시죠? 다들 그냥 맨날 너무 통증 때문에 고생하셔서.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잠이 보약이 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잠을 못 자는가? 멜라토닌이 왜 분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범인입니다. 과식하셔서 전에 먹은 게 소화되지 않아서 계속 침체가 돼 있어서 밤새도록 위가 쉬지 못하고 소화작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지만 특별히 늦은 저녁 식사, 저녁 6시, 7시 이후에 늦은 저녁 식사, 여러분의 식단이 바뀌었죠. 아침에는 이제 때우고 커피로 때우고 점심에는 그냥 가게에서 때우고 식당에서 때우고 저녁에 이제 거나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늦은 저녁 식사가 바로 이런 야식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저만 혼자 떠들고 있네. 예. 다행히 여러분들 하늘마을에 오셔서 늦은 저녁 식사를 안 하시죠. 저녁에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과일식을 하시는데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위가 음식물로 채워지게 되면 잠든 사이에 위가 계속 주물러서 연동운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위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위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밤에 늦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셔야 멜라토닌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많은 암 전문가들이 멜라토닌이 촉진되면 여러분이 인터루킨, 인터페론, 사이토케인 촉진시키는 면역주사 안 맞으셔도 된다고요. 미스터 면역주사 맞으려고 일본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요. 낮에 운동 열심히 하셔서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에 햇빛 보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하신다 안 하신다? 가볍게 암 환우분들은 아침 점심은 영양식으로 잘 드시고 저녁은 해독식으로 드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시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미온수로 목욕하는 게 여러분들의 온 긴장한 근육을 싹 풀어줘요. 다 알아요. 그럼 실천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산책하고 오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로 37에서 38도 체온에 가까운 온도의 물에다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경을 완화시키는 그 멘톨 성분이 많은 유칼립투스는 신경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칼립투스를 활용하는 법 배우셨죠? 유칼립투스는 이제 알러지 리액션이나 비염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3%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뭐 비염에도 쓰셔도 되고 각종 알러지에 쓰셔도 되고 목욕물로 받거나 족욕을 할 때도 과산화수소로 하셔도 되지만 유칼립투스나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각종 허브 종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주 버전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을 마셔도 허브물만 드시네. 그죠? 목욕을 해도 허브탕만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와다케 후미오 선생님의 그 암이 내게 무엇을 주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암이 내게 불행을 주었다? 암이 내게 이 공주 신드롬을 갖다 줘요. 허브물 마시게 하고 또 허브차 마시게 하고 또 허브 목욕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긴장을 다 완화시켜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제 댓글에 부원장 저를 막 혼내시는 그 댓글이 하나가 왔어요. 아니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니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를 한참 호통을 치셨는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암 환우분들이 참 굉장히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가와다케 후미오 선생님의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책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전에는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목표가 목표 지향형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아이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는 거고 또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만해지니까 다 병에 걸려서 그제서야 병이 걸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감 나의 존재 사회 속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발견하면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그러한 각자의 경험이 있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이 결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오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암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어? 그러시면서 이제 많이 조금 노하셨는데 좀 화가 풀리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미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암이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어떠세요? 암이 걸리신 바람에 하늘마을에 오셨잖아요. 하늘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되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면증을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늦은 저녁 식사도 불면증을 예방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하는 게, 그 다음에 따뜻한 미온수로 목욕하는 것도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허브차나 허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게 수면을 촉진하는 것이 개박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하향 이렇게 약간 나는 거, 이 동네에도 개박하가 많은데요. 캣닙이라고, 요게 바로 잠을 잘 자게 하는 차인데요. 미국에는 개박하가 이렇게 외국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박하 차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잎차나 발레리안, 라벤더, 로즈마리 같은 요런 허브차들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뭐 7시 이전에 드시면, 늦게 물을 드시면 밤에 또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목욕하시거나 각탕을 하시면서 허브차를 드시고, 게다가 이런 허브 오일을 팩에다가 여러분들이 툭툭툭툭툭 뿌려 놓으시면, 축축축축 뿌리면 여러분들의 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방에다가 막 양파 까가지고 통째로 막 이렇게 잘라서 넣어놓으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양파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양파즙을 드시면서 감기를 예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양파를 방 곳곳에다가, 집안 곳곳에다가 잘라서 넣어놓으시면 세균을 박멸해서 좋기도 하지만 이 수면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양파를 이렇게 넣으니까 처음엔 매운 것 같더니 좀 지나니까요, 양파하고 이 아릿한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파를 잘라서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세균도 없애고 잠도 잘 자고,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탕과 각탕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도록,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면역력이 올라가도록 돕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에 여기만 잠그는 것보다 무릎판까지 같이 잠궈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각탕기들은 여기까지 나오죠. 무릎판까지. 그래서 물을, 차가운 물 넣어놔도 한 43도 정도로 데펴주는 그런 보온 기능도 있고, 또 발바닥에 버블링 해갖고 발바닥을 막 자극해주니까 어때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발바닥에 모든 장기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중국에 가니까 체하거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보면 다 발 마사지 하는 이유가 발바닥을 자꾸 자극해줘서,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각종 심신이 편안해지면서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탕을 하실 때는 발은 딱 따뜻하게 하되 눈이나 이마는 차갑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또 숯 안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안대를 활용해도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탕이나 각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한 7시 반이나 8시쯤에 각탕을 한 20-30분 정도 하고 주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각탕하실 때는 머리도 뜨겁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실까요? 시원하게? 얼음으로? 아니요. 예, 시원한 이마에 찬 물수건을 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저녁에 홍차나 얼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 카페인이나 이제 커피나 약물이나 이런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카페인 음료, 녹차, 홍차,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자극해서 이게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 시킵니다. 아시죠? 카페인 음료, 특별히 커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카페인 음료를 이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불면증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것 같으세요? 예, 뚜껑 자주 열리시면 안 됩니다. 예. 뚜껑 자주 열리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너무 얌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얌전한 표현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돼요. 밤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장로님. 집사님하고 안 그러시죠? 집사님 어때요?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두 분은.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시간도 없지만 닭살 커플이라서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있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요. 문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뭘까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요. 1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빠가 저하고 막 다투고 나서 조금 전에 안 다툰다 그러더니 다투고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기도하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수야, 네가 용서하면 되잖아. 1분 만에 게임 끝이에요. 그죠? 저도 아빠하고 토닥토닥 거리다가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아빠한테 따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니까 뚜껑이 확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지면서 기도하는 신랑이 최고로 멋있는 신랑이에요. 예, 제 1등 신랑감은 기도하는 신랑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제 책상에는요. 1층, 2층, 3층에 무릎 꿇는 1층에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2층에는 기도하는 소녀, 3층에는 기도하는 소년 그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 그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언제? 뚜껑 열릴 때. 오늘 뚜껑 잘 열려가지고 법원 가셔야 되는 여사님 안 오셨네. 뚜껑 열리셔갖고 잠을 못 주무시잖아. 오늘 꼭 들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뚜껑 안 열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씩씩씩씩씩 문제가 생겼다. 폭발하려고 그런다. 뚜껑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부터 먼저 꿇으세요. 꽝!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손잡고 뭐 하셔야 돼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무엇하라? 역시 워더 빠바 최고.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콰이디알 주방 식구들 바빠 죽겠어 맨날 콰이디알 할 때라도 무엇하라?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내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뚜껑이 올라갈지라도 뚜껑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해서 암 환자들은 되게요 뚜껑이 자주 열리십니다. 그렇죠? 자, 뚜껑 자주 안 열리시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 잠 잘 자라면 불면증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럴 줄 알았어 사모님 결론이.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회복이 빠르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병을 낳았던 것은 바로 그 수리아 사람 나만은 무엇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5번만 씻고 꼴딱 나온 거 아니고 6번만 씻고 꼴딱 나온 거 아니고 7번 들어가서 완전히 굴복하고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반석 안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들었더니 나만이 7번째 올라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여전하여 그 문둥병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치유 한 달하고 2달에도 잘 안 나는 것 같아. 6달에도 안 나는 것 같아. 여러분이 1년이고 2년이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 안에서 여러분들은 회복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읽으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 내 자를 반만 주님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꼴깍꼴깍 99% 죽었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 자아가요. 아빠가 저를 자꾸 건드려요. 제 자아가 99% 죽은 거는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반응하더라고요. 예. 누가 저를 자꾸 하면 스트레스가 오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자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99.9%가 아니라 100%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n't worry, be happy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거하시게 되면 이게 제 소원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품성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야, 사무장님,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박가 선생님들은 우리 사모님들이 순결한 처녀인 걸 원하시죠? 우리 사모님들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신랑이 어떤 여자 경험 없이 순결한 신랑이었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우리들이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순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걱정과 슬픔에 찬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커다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걱정이 땅이 무너져라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더니 마틴 루터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어요? 제가 가끔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 저희 신랑이 꿀꿀이 여보, 당신 하나님 어디 가셨어? 왜 걱정해?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물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중보의 효력은 이제는 우리 생애에서 더 이상 죄를 중지하라고, 더 이상 죄 짓는데 우리가 담대해지지 말라고, 더 이상 죄를 고집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지 말라고, 그 고범죄를 포기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죄를 고집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김정자 사모님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진이 어머니도 딸의 고통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우리 여사님에게도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 여사님도 이영숙 사모님도 모두가 다 우리 허숙자 여사님도 하늘 마을 모든 가족들이 우리 선주 씨도 이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안에서 평안을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